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면서 국민연금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실제 재정 추계에서는 2025년 개혁 전 기준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은 한 해 동안 231조 6천억 원의 운용수익을 올렸고 수익률은 18.82%, 기금 적립금은 1,458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라가면서 예상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 국민이 더 내고 기금도 더 잘 굴려서 시간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에 다른 뉴스 하나가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한국에서 한 달이란 외국인이 119개월치를 한 번에 추납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면 공정한 것인가?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최근 높은 투자 수익률이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5년의 18.82%는 매우 뛰어난 한 해의 성과지만 연금은 수십 년을 보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연금 개혁만 반영할 경우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지고 장기적으로 기금 투자 수익률을 기존 가정보다 1%포인트 높게 유지할 경우 2071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고갈 걱정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시간을 더 벌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보험료율이 오를 때마다 나는 더 내야 하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특히 청년층에게 국민연금은 수십 년 뒤에야 결과를 확인하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짧게 가입한 뒤 추납으로 수급권을 만들고 이후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금액 자체보다 더 크게 건드리는 것은 제도가 누구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라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논란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한중사회보장협정입니다. 하지만 협정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2003년 사회보장 잠정조치협정을 시행했고 중국이 2011년 외국인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새로운 협정이 시작됐습니다. 2012년 10월 29일 정식 협정에 서명했고 2013년 1월 16일부터 발효됐습니다. 핵심 목적은 중국인에게 한국 연금 혜택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양국의 같은 성격의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도 한국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중국인을 고용한 국내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형이 아니라 보험료 면제형입니다. 중국에서 9년 보험료를 냈다고 한국에서 1년만 내면 한국 국민연금 10년을 인정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에 1개월 가입, 119개월 추납 사례를 한중사회보장협정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쟁점은 한국 국민연금 안의 추납 규정과 외국인 적용 방식입니다.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은 원래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또는 보험료를 한 번 이상 납부한 뒤 무소득 배우자 등 일정한 사유로 적용해서 제외됐던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했다고 과거 아무 기간이나 119개월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추납 대상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과거 국내 체류와 외국인 등록, 배우자 가입 이력, 체류 자격 등을 통해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데 공단 현장에서는 이를 국내 가입자만큼 정밀하게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마다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증명 방식이 다르고 제출 서류의 진위를 일선 참고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추납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짧은 실제 가입 기간과 긴 추납 기간이 결합될 때 현재의 검증 장치가 충분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왜 논란이 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방문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했습니다. 이후 60세가 되자 원래는 반환일 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총 120개월, 정확히 10년을 만들었고 지금은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B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한 달 가입한 뒤 출국하며 반환일 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입국해 재가입했습니다. 이후 기존에 받은 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했습니다. 영주 자격을 가진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 후 과거 기간을 추납하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알려진 사례는 제도상 인정된 절차를 이용해 수급권을 만든 경우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논란이 더 큽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국민이 보기에는 편법처럼 느껴지는 이 결과를 만든 제도 자체가 과연 처음 취지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숫자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뉴스 화면에는 외국인 가입자 47만 명, 추납금액 54억 원, 그리고 옆에 중국인 67.6%가 함께 표시됩니다. 얼핏 보면 외국인 가입자 47만 명 가운데 67.6%가 중국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7.6%는 전체 외국인 가입자 비율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추납 신청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차지한 비율입니다. 미국은 13.7%, 캐나다는 8.4%였습니다. 2024년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848건, 추납 금액은 54억 6,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43건과 비교하면 신청 건수는 약 20배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3분의 2가 중국인이라고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추납을 이용한 외국인 집단에서 중국인이 67.6%를 차지했다는 숫자 역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질문은 왜 외국인 추납 신청자 가운데 중국인의 비중이 이렇게 높고 짧은 가입 뒤 장기간 추납으로 수급권을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는가입니다. 숫자를 과장하지 않아야 오히려 문제의 핵심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 문제가 특히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에는 한국 사회의 대중국 인식도 있습니다. 2025년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서는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66.3%였습니다. 이미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상당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한 달 일하고 119개월 추납, 중국에 살면서 한국 국민연금 수령 같은 문장이 붙으면 시청자의 감정적인 반응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 것 자체는 수급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도 해외에 살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사회보험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쟁점은 국적이 아니라 수급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추납 대상 기간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해외에서 제출되는 혼인 가족관계 서류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 수급자가 해외에서 사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감정이 강한 사안일수록 사실의 경계를 더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내 가입자가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9세에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해 2달만 보험료를 낸 한국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과거의 납부 예외나 법에서 인정하는 적용제외 기간이 없다면 60세가 됐다고 118개월치를 마음대로 추납해 10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추납은 돈만 있으면 과거 10년을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과거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고 배우자 체류 자격 등의 조건을 통해 추납 대상 기간이 인정되면 실제 사업장 가입 기간은 매우 짧아도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접한 국내 가입자 입장에서는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되느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외에서는 혼인관계 서류의 진위, 체류 상태, 사망 여부 등을 국내 전산망처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형평성 문제는 외국인에게 연금을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수급권을 얻기 위해 같은 수준의 증명과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세대가 보험료를 내고 그 돈과 기금의 투자 수익을 바탕으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기금의 미래를 걱정했던 국민들은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고 국민연금은 투자 성과를 높이며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제도적 빈틈도 신뢰에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추납 신청자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높고 단기간 가입 뒤 장기간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만든 사례가 확인됐다면 정부는 이를 단순한 여론의 분노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실제 가입 기간을 둘 것인지, 외국인의 적용제외 기간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해외 수급자의 생존 확인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오래 일하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외국인의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지키는 방법은 특정 국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편법처럼 보이는 길을 제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마지막 자산은 돈보다 신뢰입니다.